서울의 큰 병원 앞에 서 있는 노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박만수 할아버지는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떠올리려 애쓰며 주머니를 뒤적거렸죠. 시골에서 진료받으러 올라왔는데 돌아갈 차비마저 사라져버린 상황이 믿기지 않았어요. 이른을 목전에 둔 나이에 낯선 서울에서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문득 들려온 목소리에 만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30대로 보이는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현우는 우연히 병원을 지나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노인을 발견했던 거죠.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 고향에 돌아갈 방법이 없네. 만수의 말에 현우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으나 곧 지갑을 꺼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차비가 얼마나 필요하신가요? 만수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그럴 순 없지. 낯선 사람한테 돈을 받다니. 하지만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괜찮습니다. 제가 오늘 일이 잘 풀렸거든요.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덕을 본 것이니 그중 일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말에 만수는 잠시 멍하니 청년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놀라웠어요. 현우의 진심 어린 태도에 만수는 결국 도움을 받기로 했죠. 두 사람은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간단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서울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곤란에 처한 일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버스가 도착하자 만수는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수는 연락처라도 알려주게. 나중에 돈을 갚을 수 있게. 라고 말했고 현우는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메모를 건넸죠. 만수는 그 종이를 꼭 쥐고 버스에 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드는 청년을 바라보며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현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아보니 그날의 할아버지였어요. 만수는 빌린 돈을 갚고 싶다며 만나자고 했죠. 현우는 괜찮습니다. 그런 작은 돈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여러 번 사양했지만 만수는 완강했습니다. 내가 평생 빚을 져본 적이 없어. 이번에도 예외는 없네. 꼭 갚고 싶으니 시간 좀 내주게. 결국 현우는 만수의 고집을 이기지 못하고 주말에 만남을 약속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했을 때 만수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갈한 옷차림에 정성스레 빗어넘긴 백발이 인상적이었죠. 돈만 주고 가기 그러니 저녁이라도 함께 먹으세. 만수의 제안에 현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근처의 소박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온 만수는 도시의 변화와 고향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어요. 내가 경상북도 안동 출신인데 자네는 어디서 왔나? 현우가 자신도 안동 출신이라고 하자 만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현우의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을 들은 만수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죠. 이정호, 혹시 중학교 때 야구를 무척 좋아했던 그 정호인가? 현우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항상 학창시절 야구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세상에, 정호가 내 동창이었네. 우리가 함께 야구부에서 뛰었지. 그 친구가 자네 아버지였다니. 두 사람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서로의 마음속에 묘한 친근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만수는 현우의 아버지와의 추억을 하나둘 꺼내 놓았고 현우는 어린 시절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며 가슴이 뭉클해졌죠. 아버지가 10살 때 돌아가셔서 많은 기억이 없어요. 만수는 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우는 정말 의리 있고 좋은 친구였어.
자네가 그 아들이라니. 이건 정말 운명인 걸세.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앞으로도 만수가 서울에 올 때마다 연락하기로 약속했어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났지만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가 생겼습니다. 현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느낌이었을까? 만수도 비슷한 생각을 했죠. 자식이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겠지. 그렇게 두 사람은 가끔씩 만나 식사를 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만수는 서울에 올 때마다 현우에게 연락했고, 현우는 언제나 반갑게 그를 맞이했어요. 현우는 사업에 관한 고민을, 만수는 농사와 건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죠. 어느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현우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동업자였던 친구가 사업 자금을 가지고 연락이 두절된 것이었어요. 현우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가구 디자인 업체를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자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이게 현실인가? 현우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수년간 쌓아온 모든 노력이 허공으로 날아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죠. 만수였습니다. 서울에 진료받으러 왔네. 오늘 저녁 함께 할 수 있을까? 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를 만나 괜히 걱정을 끼치는 것 같아 미안했어요. 하지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네, 작은아버지. 어디서 만날까요? 만나기로 약속한 식당에서 현우는 처음엔 평소처럼 행동하려 했어요. 하지만 만수의 따뜻한 시선을 마주하자 갑자기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랐죠. 현우는 결국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죄송해요. 괜한 이야기해서. 그냥 제 일이니까 제가 해결할게요. 만수는 말없이 현우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있는 그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죠. 인생이란 원래 시련이 찾아오는 법이지.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게 중요한 거야. 만수의 단순하지만 깊은 위로에 현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만수는 자신이 살아온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겪었던 여러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것을 극복한 경험을 들려주었죠. 내가 너보다 어렸을 때 소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 그때는 소 한 마리가 재산의 전부였지. 가족들의 비난을 견디며 다시 시작했어. 인생은 그런 거야. 넘어지고 일어서고. 현우는 만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현우의 시리의 참모습이 자꾸 떠올랐죠. 그 아이, 어떻게 도울 수 없을까? 만수는 고향으로 돌아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당에 놓인 평상에 누워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별빛이 쏟아지는 고요한 밤, 만수의 마음속에는 현우의 상황이 계속 맴돌았죠. 자식도 없고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차곡차곡 모아둔 돈을 무덤에 싸들고 갈 수도 없고. 만수는 평생 알뜰하게 살아왔습니다. 농사를 지으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과 젊었을 때 일했던 회사의 퇴직금을 모아 노후를 준비했죠.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자식 없이 홀로 살았기에 그 돈은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었습니다. 밤새 고민한 끝에 만수는 결심했어요. 현우에게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현우는 책임감이 강하고 올바른 철학을 가진 청년이라고 느꼈습니다. 특히 좋은 일이 있으면 나눠야 한다는 현우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그냥 돈을 주는 건 아니야. 투자지. 내 마음에 드는 사업가에게 하는 투자. 다음 날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나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정성껏 모아둔 저축의 일부를 출금해 서울행 기차표를 예매했어요. 계획에 없던 서울행이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만수는 곧바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서울에 왔네.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을까? 놀란 현우는 물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병원 진료 있으세요? 아니, 자네 만나러 왔어. 중요한 이야기가 있네. 두 사람은 현우의 작은 사무실에서 만났습니다. 텅 빈 사무실에는 시리에 찬 기운이 가득했어요. 만수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죠. 자네 사업에 투자하고 싶네. 현우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수는 차분히 계속했어요. 그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경험을 통해 더 큰 책임감을 배우게 하고 싶어. 내가 모아둔 돈의 일부를 자네 사업에 투자하겠네. 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세게 저었어요. 안 됩니다, 작은아버지.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더구나 제 사업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이 투자하기 좋은 때라고 생각하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 투자의 기본 아닌가? 자네는 실패했을 뿐이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야. 현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만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닌 깊은 신뢰였죠. 현우는 고개를 떨구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투자라는 말이지만 사실상 도움을 받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이제 막 30살이 된 그에게 70대 노인의 돈을 받는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정말 감사합니다만 제가 실패하면 어떡해요? 작은아버지의 소중한 돈을. 만수는 현우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세상에 혼자 성공한 사람은 없어. 만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힘이 실려 있었어요.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그였지만 그 눈빛에는 세상을 꿰뚫어보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 돈을 내가 성공해서 후배들에게 돌려주면 되는 거야. 내게 갚을 필요 없어. 하지만 성공해야 한다. 현우는 만수의 진심 어린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지난 몇 달간 누구에게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에게 만수의 말은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다시 지피는 것 같았습니다. 꼭 성공해서 보답하겠습니다. 작은아버지의 믿음에 보답할게요. 만수는 웃으며 투자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현우는 놀랐지만 만수의 진지한 태도에 감동했죠. 이것이 단순한 도움이 아닌 진정한 사업적 결정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알겠지만 이익의 30%는 내 몫이야. 내가 투자자로서 받을 권리가 있지. 그리고 나머지 70%는 내 몫이고. 현우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어요. 모든 조건이 공정했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투자보다 현우에게 유리한 조건이었죠. 만수는 현우가 실패할 경우에 대한 책임도 모두 자신이 지겠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이렇게까지 내 투자금이니 내 마음대로 조건을 정할 수 있지. 자, 이제 계약서에 사인하고 다시 시작하게. 두 사람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서명을 마친 후 만수는 준비해온 봉투를 현우에게 건넸어요. 봉투 안에는 현우가 사업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 정확히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아야 할지. 만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성공하는 것. 그것이 내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가 누군가에게 같은 기회를 줄 수 있다면 그때 갚는 거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박한 식당에서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이야기했죠. 현우의 눈에는
다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투자를 받은 현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재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믿을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이었어요. 신중하게 인터뷰를 거친 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디자인 학교 후배를 영입했죠. 재능 있고 성실한 후배였기에 현우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어. 작은아버지의 믿음이 있으니까. 현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일했어요. 이전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 꼼꼼하게 사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존 고객들에게 연락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시장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했죠. 하지만 사업이 완전히 정상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첫 번째 주문 제작한 가구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전량 재제작해야 했던 날, 현우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어요. 이러다 정말 작은아버지 돈까지 날리는 건 아닐까. 그날 밤 만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치 현우의 마음을 알기라도 한 듯한 타이밍이었죠. 일은 잘 되어가나? 요즘 연락이 뜸하길래 걱정됐네. 현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만수는 차분히 들으며 때때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업은 쉽게 되는 게 아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지. 씨를 뿌리고 나면 가뭄이 올 수도 있고 홍수가 날 수도 있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씨를 뿌리는 거야. 만수의 말에 현우는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결함이 발견된 가구를 완전히 새로 디자인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더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냈어요. 놀랍게도 이 새 디자인이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어요. 현우의 가구 디자인은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려지면서 주문이 늘어났죠. 현우는 매달 꼬박꼬박 사업 보고서를 만수에게 보냈습니다. 비록 큰 이익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만수는 서울을 방문할 때마다 현우의 작업실에 들러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는 가구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지만 현우의 열정과 성실함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어요. 내 눈은 아직 정확해. 자네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지. 그렇게 두 사람의 유대감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사업 파트너를 넘어 진정한 가족 같은 사이가 되어갔죠. 세월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현우의 가구 디자인 사업이 첫 투자를 받은 지 새해가 지난 어느 봄날, 그의 작업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작은 사무실이었던 공간은 이제 넓은 쇼룸과 작업실이 갖춰진 건물로 확장되었고 직원도 10명 넘게 늘어났죠. 현우의 디자인 철학을 담은 가구들은 이제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환경을 생각한 지속 가능한 소재 사용과 전통 기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정말 자랑스럽네. 만수는 새로 단장한 쇼룸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72세가 된 그의 머리카락은 더욱 하얗게 변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선명했어요. 모두 작은아버지 덕분입니다. 이제는 제 이름을 건 브랜드가 생겼어요. 현우는 자신의 이름을 딴 가구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만수에게 건넸습니다. 만수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어요. 손가락으로 로고를 쓰다듬는 그의 얼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서려 있었죠. 작은아버지, 이제 처음 투자해 주신 금액의 3배를 벌었습니다. 계약대로 30%인 투자 수익금을 정산해 드리려고요. 현우는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만수에게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이 적힌 수표가 들어 있었어요. 만수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고개를 들고 물었어요. 자네는 이제 충분히 성공했네. 이제 나도 투자자로서 묻고 싶은 게 있어. 자네는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가?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투자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작은아버지, 저 덕분에 투자한 거 후회하지 않으셨죠? 만수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후회는커녕 내가 해온 투자 중 제일 보람된 투자였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현우가 어렵던 시절 자주 갔던 소박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이며 그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죠. 작은아버지, 사실 제가 계속 궁금했던 게 있어요. 왜 그때 저에게 투자하셨어요? 실패할 가능성이 컸을 텐데. 만수는 술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자네가 한 말을 기억하나?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덕을 본 것이므로 그중 일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야 한다고 했지. 그 말이 내 마음에 꽂혔네. 자네는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철학을 보여줬어. 현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잔을 들어 만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도 그 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건 저만의 성공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입니다. 시간이 더 흘러 현우는 40이 되었고 만수는 79이 되었습니다. 이제 현우는 만수를 언제나 작은아버지라고 부르며 진짜 가족처럼 모시게 되었어요. 사업이 안정화된 현우는 만수가 서울에 올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기적으로 고향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중에는 더 자주 찾아가게 되었죠. 현우는 만수의 낡은 시골집을 수리하고 편리한 시설들을 갖추게 했습니다. 만수가 반대했지만 현우는 투자 수익금으로 하는 겁니다라며 웃으며 밀어붙였어요. 명절이 되면 현우는 반드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둘이 함께 현우의 아버지 산소를 찾아 성묘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옆집 아저씨였던 만수의 존재가 이제는 현우에게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겐 자식이 없었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기분이다. 만수는 어느 추석날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문득 그런 말을 했어요. 현우는 만수의 거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제게 작은아버지는 가장 소중한 가족입니다. 만수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자 현우는 더 자주 고향을 찾았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2번씩 서울과 고향을 오가며 만수를 돌보았죠. 직원들은 사장님이 효자십니다라고 말했지만 현우에게 이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비가 내리던 어느 가을날 병원 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만수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내 투자금으로 성공한 것처럼 요즘은 누구에게 투자하고 있나?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작은아버지 덕분에 저도 매년 3명의 청년 사업가들에게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처럼 어려울 때 도움을 받고 나중에 또 다른 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선순환을 만들고 싶어요. 만수의 얼굴에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게 바로 내가 원했던 거야. 돈을 버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돈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만드느냐지. 어느덧 해가 저물고 두 사람은 만수의 작은 마당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들판에서는 벼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있었어요. 우리 내일 정오 산소에 다녀올까? 벌써 한 달이 지났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일찍 일어나 현우의 아버지 산소로 향했어요. 푸른 잔디가 덮인 산소 앞에 서서 현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작은아버지 덕분에 저 잘 살고 있어요. 만수도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들이 참 잘 컸더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이 이어져 있었어요. 햇살이 비치는 고향의 푸른 들판 위로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이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현우는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는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좋은 인연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나누는 마음은 더 큰 성공과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인생의 시련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누구와 함께하는가였습니다. 현우에게 만수는 그런 존재였고 만수에게 현우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은아버지이자 아들이 되어